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토요일 주말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은 좀 쉬려다가 월요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한 증권사가 자사 고객 계절을 분석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한 88만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월요일 삼성전자가 반등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가격마다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오려는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떨어질 때보다 올라올 때 나오는 매물을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아마 물려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다시 올라오지 않겠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은 한번 주지 않겠나?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에는 일단 하락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반등이 나온다는 것과 매 계좌가 회복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가격에서 빠져나오려고 기다리는 주주들의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있던 레버리지와 신용 물량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내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으로 주가만 잠깐 들어올린다면 반등은 위에 쌓인 물량을 정리하는 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월요일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계속 기다려도 되는 사람과 이번에는 비중을 살펴봐야 하는 사람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일본처럼 장기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정말 같은 길로 가고 있는지도 짚어볼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달라지는 순간 삼성전자가 기다리던 가격을 회복하거나 다시 이탈하는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주식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자료도 준비해놨으니까요. 이번에도 반등이 나온 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 왜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내려오면 차트 위에는 여러 개의 매물 구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줄어든 사람들이 팔려고 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본전만 오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가격마저 무너지면 손실이 절반만 줄어도 비중을 낮추겠다는 물량까지 쌓입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는 내려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물량을 가격마다 받아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모든 주주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저점에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반등이 수익을 챙길 기회고요. 높은 가격에 물린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탈출 기회입니다. 지난번 반등에서 팔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는 조금만 올라와도 먼저 팔려고 할 수 있고요. 하락이 무서워 손절했던 사람은 반대로 다시 놓칠까봐 급하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등 첫날의 움직임도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전이 가까워지면 사람의 마음은 또 달라집니다. 손실이 클 때는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팔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가져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다시 밀리면 이번에는 반등할 때 줄일 걸 후회하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익일 때도 못 팔고 손실이 커진 뒤에는 더더욱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전이라는 가격 하나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본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돈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월요일에는 상승률보다 거래대금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든다면 위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낼 힘이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장 초반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올라갔지만 거래대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밀릴 때 거래대금이 붙고 그 매물을 받아낸 뒤 다시 고점을 높인다면 반등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현물입니다. 개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주가가 절대 오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처럼 높은
높은 가격에 매물이 두껍게 쌓인 상황에서는 개인 매수만으로 그 물량을 계속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직접 사기 시작해야 반등이 하루를 넘어 이어질 힘도 생깁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샀다는 이야기와 삼성전자 현물을 샀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사면 코스피가 올라가고요. 지수를 따라 삼성전자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외국인 매수로 잡히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작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은 계속 팔고 있다면 그 반등은 지수를 이용한 짧은 거래일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들어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가는데요. 오후가 되자 선물 방향이 바뀌면서 프로그램 물량까지 한꺼번에 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반등에서는 높은 가격에 물린 주주의 매물까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장 초반 주가가 조금 밀리더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받아내고 오전에 산 물량이 오후까지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를 실제로 보유하려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요. 프로그램 매매도 단순히 매수와 매도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만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조금만 밀리면 바로 매도로 바뀌는지 아니면 주가가 눌릴 때마다 프로그램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오전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다면 다음 거래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기고요. 장중에 전부 빠져나간다면 그날 지수를 잠깐 들어올린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에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코스피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시장을 끌어올린 종목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AI 서버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두 종목에 집중됐고요. 두 종목이 오를수록 코스피를 따라가는 돈까지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점 부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 비중만 코스피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스퀘어 같은 관련 종목까지 포함하면 집중도는 더 높아지고요. 계열사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70%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굳이 그 숫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종목 두 개가 시장 절반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쏠림은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 구조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요.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지수 ETF와 패시브 자금이 두 종목을 다시 삽니다. 그 매수로 두 종목이 더 올라가면 지수도 다시 높아집니다. 그런데 방향이 한번 뒤집히면 정확히 반대로 움직여요. 두 종목이 내려가면서 지수가 밀리고 지수가 밀리니까 프로그램이 다시 두 종목을 파는 겁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루에 1% 오르면 2%의 수익을 노리고요. 반대로 1%가 내려가면 손실도 2배로 커지는 상품입니다. 상승할 때는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주가가 빠르게 밀리면 손실과 매도 압력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신용이나 대출까지 이용해 들어간 사람은 하락을 기다릴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품들이 상장된 첫날 거래대금은 약 10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6월 22일에는 거래가 가장 많았던 4개 상품의 하루 거래대금만 13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상품 안에 그대로 쌓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고 팔면 거래대금은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전체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몇 종목에서 더 많은 돈이 거래되는 날이 생겼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면 내 계좌도 똑같이 돌아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초 종목이 10% 떨어진 뒤 다시 같은 비율로 오른다고 해도 출발 가격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죠. 레버리지 상품은 이 움직임을 매일 2배로 따라가기 때문에 손실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향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방향과 시간, 중간 변동성까지 함께 맞춰야 했던 겁니다. 시장 밖으로 빠져나간 돈도 많습니다. 한때 140조 원에 가까웠던 투자자 예탁금은 105조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 24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여전히 32조 6천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은 빠르게 줄었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갚아야 할 빚은 크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때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로 나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 속도도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해서 발동하는 시기에는 발동 자체보다 그 이후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거래를 잠시 멈춘다고 팔아야 하는 물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장이 다시 열렸을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 팔고 있는지, 아래에서 새로운 돈이 그 물량을 받아내기 시작했는지, 거래 재개 이후의 수급을 봐야 강제 청산이 이어지는지, 공포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1989년 일본 증시와 비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니케이는 장중 38,957선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고요. 10여 년 동안 크게 오른 뒤라 4만선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사실상 정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가 당시의 장중 전고점을 다시 넘어선 건 2024년 2월 22일이었고 무려 34년 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증시도 무조건 3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함께 무너졌고요. 은행 부실과 기업의 부채 정리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실제 AI 서버와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대만으로 올라온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레버리지와 신용 물량까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한국 증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를 가르는 건 공포스러운 일본 차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 동안 레버리지와 신용 물량이 얼마나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HBM4와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주문이 유지되고 메모리 가격도 버티는데 주가만 수급 때문에 밀린 거라면 청산이 끝난 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 주문과 메모리 가격까지 꺾이면서 이익 전망이 계속 낮아진다면 단순한 수급 조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은 기업의 가치만 보고 천천히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밀리면 코스피가 내려가고요. 코스피가 내려가면 프로그램과 레버리지 상품에서 다시 매도가 나옵니다. 신용 물량까지 엮이면 버티던 가격이 무너진 뒤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훨씬 아래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 청산이 끝나고 외국인 현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공포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으면 가장 좋은 반등 구간을 그대로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떨어진 뒤 이유를 찾는 것보다 외국인 현물과 프로그램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과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 센터에 미리 입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크게 움직인 다음이 아니라 대응이 필요한 순간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는 어떤 흐름을 예상해야 할까요? 제 판단으로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처음부터 V자로 편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낙폭을 노리는 돈이 들어오겠지만요. 조금만 올라오면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가려는 매물도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첫 반등은 상승의 확정보다 쌓여있는 매물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한다면 시초가부터 따라가지 마세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파는데 프로그램 매수로만 올라간다면 높은 가격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밀린 뒤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처음 만든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반대로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받아내고 처음 1시간 안에 금요일 종가를 회복한다면 너무 급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초가에 나온 매물을 새로운 돈이 받아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높은 가격에 물려있고 삼성전자 비중까지 큰 분들은 본전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현물 없이 프로그램으로만 올라오는 반등이라면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중을 줄일 준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국인 현물 매수가 이어지고 거래대금을 동반해 금요일 종가 위에서 버틴다면 손실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로 모든 물량을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본전이 어디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등을 만드는 돈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가 수익과 손실 사이를 오가는 분들은 월요일 처음 1시간 동안 만들어진 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 저점을 지켜준다면 반등을 조금 더 가져갈 근거가 있고요. 현물 수급이 매도로 돌아선 상태에서 그 가격까지 무너지면 수익을 다시 손실로 돌려놓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이 남아있는 분들도 시초가부터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한번 밀린 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에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을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사는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현물까지 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들어왔다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는지,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첫 저점을 회복하거나 다시 이탈하는 순간도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른 곳처럼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을 끝내면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월요일 대응 기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월요일 삼성전자는 하락을 되돌리려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위에는 빠져나오려는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만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직접 담는지, 한번 밀린 뒤에도 금요일 종가와 월요일 첫 저점을 지켜주는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위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장이 약해진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에 코스피 절반이 넘는 돈이 몰리고 그 위에 레버리지와 신용자금까지 쌓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처럼 34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요.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유지되는지, 비주로 들어온 물량이 실제로 정리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면 조금만 더 기다리겠다고 바라만 보다가 다시 손실을 키우지 마시고요. 반대로 주가가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힘든 자리에서 모든 물량을 던지지도 마세요. 내 매수가와 비중부터 확인하고 실제로 돌아오는 돈의 방향을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